동선이 잘 짜여 있느냐에 따라서 요리 시간과 정리 시간이 최대 30분까지 차이가 납니다. 30평 때도 뭐 아일랜드형 부엌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안 하는 님은 못합니다. 대형 아일랜드 앞에 조리할 수 있는 공간, 싱크대 이렇게 있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꼭 할 거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집에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일랜드에 보통 싱크대랑 인덕션 이런 거 많이 넣어서 하던데 그런 걸 혹시 본부장님은 추천하시나요? 추천 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쉽게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정량입니다. 저희 학사무소에서 준비한 주방 컨텐츠 첫 번째죠. 바로 이 주방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 동선이 잘 짜여 있느냐에 따라서 요리 시간과 정리 시간이 최대 30분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방 레이아웃을 고르는 기준과 주방 구조별 장단점, 그리고 이 주방의 수납 설계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방을 바꿔야 되겠다 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보면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우선 주방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동선입니다. 이 주방이 이 동선이 좀 잘 짜여진 구조로 있다면 요리와 정리가 정말 편해지겠지만 반대로 이 동선이 꼬여 있으면 이 불필요한 이동이 많아져서 정말 불편하거든요. 부엌은 기본적으로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걸 뭐 다 기억해야 되냐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요리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 먼저 하려면 음식 재료 어디 있어요? 냉장고에 있죠. 냉장고에서 꺼내서 준비를 해놔야겠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수대에서.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만들어야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또 자르고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조리대. 그 다음에 이거를 불에 가져가야 되니까 그게 가열대. 또 뭐가 필요해요? 나가게 두는 그런 공간, 배선대라고 하는데 5가지로 주방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자, 이 5가지를 무조건 다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뭐 하나가 빠져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쵸. 앞쪽에 생각을 해보면 준비대,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면 이 준비대를 그냥 개수대랑 같이 써도 돼요. 그래서 이 준비대는 조금 생략이 가능하고, 자, 배선대도 좀 생략이 가능해요. 이 배선대 같은 경우가 조리해서 그냥 바로 나가면 되잖아요. 식탁으로 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주방의 구조를 익히는데 5가지 구조가 있는데 한 앞뒤 2가지 정도는 좀 생략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조리대는 꼭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개수대와 가열대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도마질 할 데도 없고 뭐 그런 음식을 해가지고 뭐 재놓을 공간, 뭐 묻힐 공간, 그런 공간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리대를 꼭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때 이 동선을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워크 트라이앵글입니다. 워크 트라이앵글이 자세하게 어떤 거예요? 냉장고, 싱크대, 이 조리대를 삼각형으로 연결해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요리와 정리를 끝내는 구조입니다. 자, 이 워크 트라이앵글을 구성할 때 기준이 있는데요. 각 지점 간의 거리가 1.2m에서 2.7m 이내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삼각형이 너무 넓으면 불편하겠죠. 이 원스텝, 투스텝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둘레는 최소 4m에서 7.5m 이내로 설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협소한데 막 이렇게 돌아가지고 하면 사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 7.5m, 너무 작지도 또 너무 크지도 않는 선에서 이 워크 트라이앵글 형태를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 워크 트라이앵글 안쪽에 원활한 동선 이동을 위해서 별도의 식탁이라든지 아일랜드 설계하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주방에는 어떤 구조들이 있나요? 자,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일단 주방 구조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주방 구조는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제가 한 5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일자형 주방입니다. 벽 한쪽에 작업대와 개수대, 가열대를 일렬로 이렇게 늘어놓는 것을 일자형 부엌이라고 하는데요. 좁은 부엌에는 정말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부엌의 전체적인 시공비도 좀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삼각 동선에서 일렬로 쭉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선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역자형 주방입니다. 두 면을 활용한 구조로 작업 동선이 짧고 좀 효율적인데요. 보통 집에 이 기역자형 구조로 많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기역자형 구조가 가장 좀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납도 좀 충분하고 이 작은 공간에도 어느 정도 공간만 좀 확보가 된다면 기역자형 부엌을 제가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단 모서리 공간이 생기게 돼요. 우리 아까 일자형으로 쭉 구성했을 때는 꺾이는 부분이 없잖아요. 기역자형 부분은 이 꺾이는 데드 스페이스가 있거든요. 이 데드 스페이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방의 활용도가 정말 극대화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주방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카운터형 주방입니다. 아까 제가 기역자형 주방 얘기할 때 두 면을 활용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두 면만 활용해가지고는 동선이 좀 불편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실이랑 접합면에 아일랜드, 카운터식으로 약간 빼내는 거죠. 정말 얼핏 보면 디귿자형 주방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빼놓은 공간, 카운터에다가는 간이 식탁이라든지 뭐 밥솥이라든지 이런 거 넣는 공간으로도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형 부엌을 설계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이 카운터의 길이를 좀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자, 보세요. 우리 생각해보면 주방 뒤에 뭐가 있죠? 세탁기. 그러면 세탁기에 빨래 들고 왔다 갔다도 해야 되고, 카운터가 너무 길게 빠져 있으면 동선이 불편해져요. 오히려 주방의 동선이 아니고 거실과 주방과 부엌 발코니 왔다 갔다 이 세탁실의 동선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카운터를 무조건 길게 빼는 거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실수 많이 하는데, 카운터를 뒤에 있는 기역자형 끝나는 부분이랑 1대1로 맞춰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설계가 됐을 경우에는 카운터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카운터가 길어 보인다. 그렇죠. 위에서 쳐다봤을 때는 길이가 1대1로 딱 맞으면 너무 깔끔하고 예쁜데, 사람 눈은 착시라는 게 생기거든요. 카운터가 뒤쪽에 있는 부엌이랑 1대1로 맞아떨어진다면 카운터가 오히려 더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카운터형 부엌을 하실 때는 정말 사이즈 그리고 동선까지 정말 좀 고려를 하시고 카운터형 부엌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디귿자형 주방인데요. 카운터랑 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3면을 접하고 있어요. 디귿자형 부엌 안에는 보통 냉장고도 많이 들어가 있고 키 큰 장도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부엌을 좀 넓게 쓰는데 이 디귿자형 부엌이 정말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 디귿자형 부엌은 카운터 형태 그리고 또 기역자형 부엌과 마찬가지로 이 데드 스페이스인 코너 부위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코너를 좀 잘 활용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보통 이 코너 부분에는 네. 뭐 회전선만 넣기를 추천을 하던데 네. 그런 거 넣으면 좀 더 수납이 높아지고 좋은 건가요? 이것도 소신 발언인데, 그게 있어요. 그 코너 선반 안에 땅콩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윙 형태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추천하던데요? 그거는 안 써보니까 그래요. 써보면 그거 얘기 안 합니다. 어머님들 만나서 한 두세 분만 그거 얘기 들어보면 그 코너형 선반, 뭐 땅콩형 선반 잘 쓰시는 분도 잘 쓰시겠죠. 근데 일단 그 안에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할 수가 없어요. 코너형 선반 되게 작거든요. 그 안에만 올릴 수가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코너형 선반에는 자주 안 쓰는 그런 뭐 대형 냄비라든지 그릇들 이런 것들 보관하는 게 더 좋고요. 요즘에는 이 코너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코너 부위에 문을 두 개 다 앞쪽으로 열어서 이 기역자 형태로 모두 다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너를 정말 잘 사용하시는 거에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인 주방 구조죠. 바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아일랜드형 주방입니다. 기역자 구조랑 디귿자 구조에 별도의 독립된 작업대를 확보하는 게 아일랜드형 주방, 대면형 주방입니다. 이 요리를 할 때에도 이 거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소통하면서 조리할 수 있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소통형 전 부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주방이 좀 더 개방적으로 좀 느껴져요. 확실히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아일랜드형 주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넓은 면적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4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에만 이런 아일랜드형 부엌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유튜브 영상도 보고 하지만 30평대도 아일랜드형 부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 좀 진짜 불편해요. 그거는 안 하는 님은 못합니다. 정말 이 동선이 너무 불편해서 30평대라면 그냥 기역자형이라든지 카운터형 주방의 구조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죽어도 아일랜드형 부엌을 하겠다 하시면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그만큼 불편할 거다. 그러면 이 아일랜드에 보통 싱크대랑 인덕션 이런 거 많이 넣어서 하던데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 혹시 본부장님은 추천하시나요?
일단 결론은 추천 안 합니다. 왜죠? 다 그렇게 추천... 자, 우리가 보통 하이엔드 인테리어에서 가장 많이 채택하는 방식이 뭐냐면 뒤쪽으로는 키 큰 장이라든지 냉장고를 다 구성을 해요. 앞쪽으로는 대형 아일랜드를 주고 그 대형 아일랜드 안에 싱크볼이랑 뭐 인덕션을 넣어서 조리할 수 있는 공간, 씻는 공간들을 만드는데 이거는 제가 부엌을 엄청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설계도 정말 많이 하고 일단 고객님들이 그런 거 보고 너무 하고 싶어 해서 본부장이 꼭 앞에 하고 싶다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럼 한 일주일 있다 또 연락이 와요 저한테. 싱크대 앞에 혹시 이렇게 가림막 좀 설치해 줄 수 없겠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음식을 하고 밥을 먹고 바로바로 설거지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설거지가 찼을 때 설거지를 하시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더러워 보이는 거죠, 부엌 자체가. 두 번째는 물이 무지막지하게 튀어요. 그러면 그 물 튀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서 그걸 닦고 하죠. 주방은 내가 편하려고 만드는 건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가 정말 불편한 거죠. 그래서 뭐 가림막을 설치해달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이게 TV 보면 전현무집이라든지 뭐 홍진경집 가면 대형 아일랜드 앞에 조리할 수 있는 공간, 싱크대 이렇게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고 꼭 할 거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런 집에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어떤 비밀이죠? 보조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붙어있는 싱크볼에서는 그냥 간단한 컵 정도 씻고 재료 손질 정도만 해요. 진짜로 조리하는 공간은 사실상 보조 주방에서 야채 깎고 다듬고 설거지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 주방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집이라면 아일랜드의 싱크볼이라든지 인덕션을 같이 구성하는 걸 추천할 수 있지만 보조 주방도 없으면서 아일랜드의 싱크볼이라든지 인덕션 넣는 것은 정말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네. 주방하면 수납이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납장도 이제 고르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수납장을 고르는 기준이 있죠. 주방의 완성은 결국 수납이에요. 수납력이 극대화되고 좋아야 정말 괜찮은 주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방의 수납은 사용 빈도와 동선을 기준으로 나눠야 좀 효율적인데요. 일단 이 주방 수납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부장, 벽장입니다. 보통 작은 그릇이라든지 조리용 도구들을 많이 보관을 하는데요. 요즘은 상부장을 좀 없애는 디자인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 저는 무조건 없애는 것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없으면 깔끔해 보이고 좋지 않나요? 맞죠. 아까 그 아일랜드형 주방 구조랑 얘기할 때랑 좀 비슷한데 그런 사진상으로 볼 때는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근데 어머님들, 그 요리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이런 찻잔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컵 이런 거 모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벽장이 없으면 더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올라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부장 밑에다가 다 넣어야 되는데 그 밑에다가 다 설계하기에는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상부장 무조건 없애긴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면만 상부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개수대에 있는 쪽만 상부장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주방을 어떻게 쓸 건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에 따라서 상부장을 없앨지 말지를 결정해야지 그냥 막상 사진 보고 저기 상부장 없애니까 예쁘네 나도 없애야겠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거 인테리어는 정말 실용적이고 내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모든 것을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상부장을 없애는 대신에 밑에 이렇게 네모난 나무만 판자만 되는 뭐 그런 걸 하는 선반. 네, 선반. 선반하는 걸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건 혹시 추천하시나요? 아니요. 일단 자, 주방에 벽장 없애고 선반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선반의 폭이 보통 10cm에서 한 15cm 내거든요. 그러면 이 좁은 공간에 뭘 대체 보관하냐? 뭐 와인잔, 컵, 그리고 뭐 피규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관할 거면 해도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해놓으면 뭐가 쌓이죠? 먼지가 쌓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주방에는 또 뭘 하죠? 물을 쓰죠. 물도 쓰고 음식도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기름때가 공중에 떠다니면서 그런 데 달라붙는 거예요. 정말 나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정말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 선반을 설치하는 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방에 선반은 최대한 설치 안 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더라고요, 써보니까. 자, 다음은 조리대, 밑장입니다. 아래쪽에 들어가는 수납장인데요. 우리 밑장 다 하잖아요. 뭐 보통 일반적으로 문 여는 거 많이 하시고 요즘에는 서랍형 많이 찾아요. 서랍장으로 난 다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가능하긴 해요. 근데 이 서랍도 정말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서랍
서랍으로 하면 그냥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냥 그쵸. 하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 여는 거는 밑에 보려면 이렇게 쑥그려서 밑에 보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서랍장을 열게 되면 내가 허리 안 쏘고더라도 안에 내가 전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랍장형을 많이 구성을 하고 많이 보관을 하시는데, 자, 서랍은 뭐에 약하냐면 무게에 약해요. 이 서랍에 들어가는 하드웨어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서랍장을 구성하는데 스트레스가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랍장 안에 들어가는 하드웨어를 잘 보셔야 되고, 최소한 어느 정도 무게 보증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줘야지 서랍장으로 모든 주방을 구성했을 때 활용도라든지 스트레스가 좀 덜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가 좋은 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서랍장 안에 이 서랍재가 구성이 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기본형의 부엌보다는 확실히 금액대가 올라갑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서랍장으로 다 구성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키 큰 장인데요. 저는 키 큰 장을 좀 하나라도 넣는 걸 추천을 드려요. 수납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일단 키 큰 장 기본적으로 밑장이나 동일한 깊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위에까지 다 수납이 되잖아요. 키 큰 장을 뭐 중간에 뚫어가지고 작은 카페장으로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밑장에 가전 소물 들어가는 거 그거를 키 큰 장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경우는 밑장보다는 사용하기가 훨씬 더 편하겠죠. 대신 사람 눈높이에 그게 가전 소물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수납은 좀 불가하다는 점, 그 점만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방을 설계할 때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워크 트라이앵글로 동선을 효율화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집 구조에 맞는 주방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는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주방 수납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좀 잘 지키더라도 우리 집 주방이 훨씬 더 깔끔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저는 이 주방이 하루의 시작과 끝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선이 편하고 수납이 잘 짜여진 주방은 가족의 하루를 훨씬 더 여유롭고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방 한번 바꿔볼까? 그럼 왜 이렇게 주방이 불편하지?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영상 공유도 해주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주방 구조에 대해서 추천,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테리어 끝내기 학사무소의 정약이었습니다.